지나가다 보이는 으리으리한 초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저렇게 멋진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시지요?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며 막상 살아보면 고층 아파트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아이가 어리거나 주부들은 고층 아파트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고층에 머무르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20층에 거주하는 김영수 씨. 할아버지는 오늘도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 75세의 김 할아버지는 과거에는 회사에서 일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요하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멀리 이사를 갔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그를 감싸고 있지만 외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그의 정착지다. 20층에 살다 보니 집을 나서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복잡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불편해졌다. 게다가 건물 외부로 나가기까지는 몇 가지 장애물을 거쳐야 한다. 바람이 거세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럴 때면 점점 더 외로움이 커진다. 그의 하루는 고요하다. 고층에서 내다보는 경치는 멀리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아름답지만 그와 동시에 점점 더 고립감을 느낀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일상은 보이지 않고 자동차만 드문드문 지나갈 뿐이다. 20층에서는 거리의 사람들 얼굴 표정도 나뭇잎 하나하나의 움직임도 자세히 볼 수 없다.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 속의 작은 점처럼 보일 뿐이다. 김 할아버지는 과거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다. 한때는 동네에서 이웃들과 자주 어울렸고 친구들과 매일같이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고층 아파트의 복도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차지만 그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동네에서 자주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마저도 이제는 드물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이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점차 사회에서 격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20층이라는 높은 곳에 살면서 이웃과의 접촉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예전에는 쉽게 마주치고 대화도 하며 따뜻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느꼈던 것 같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그리워진다. 어린 시절부터 고층 아파트라는 건 멋진 곳이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멀리서도 눈에 띄던 시절, 그는 그곳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높은 곳에서 세상과 떨어져 있는 자신을 느끼며 그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웃들과의 교류는 적어졌고 외출도 귀찮아졌다. 종종 창밖을 보며 세상 속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들처럼 바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해 본다. 그러나 자신이 이곳에 살게 된 이유는 단지 편리함과 안전이었을 뿐 고층 아파트가 가져오는 외로움과 고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내려가면 길도 좁고 거리가 북적이겠지. 아,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 김 할아버지는 가끔씩 1층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1층은 쉽게 외출할 수 있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집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오늘도 그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자동차만을 바라본다. 고층 아파트가 가져오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 할아버지처럼 고층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들은 점차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웃과의 교류가 부족해지면서 외로움은 깊어지고 결국은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이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더 낮은 층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이 아파트의 고요함과 편리함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고층 아파트에서의 삶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점점 더 그를 힘들게 만든다. 1971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카퐁 박사는 고층 아파트 생활이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무기력증, 조급증, 반사회적 행동, 자폐 증상, 정신적인 이상 등을 보였고 이들은 단독주택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격리된 상태로 자라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성인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이웃과의 접촉으로 신경과민증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카이대 의학부의 오사카 후미오 교수는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저층에 거주하는 임산부들보다 유산과 사산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세 어린이가 12층과 8층 이상에 살 경우 저층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하루 동안 밖에서 노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데리고 하루에 3회 이상 외출하는 가구가 1층에서는 77.8%였으나 4층 이상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 16층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항공기 탑승 시 경험하는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피로, 울렁증, 현기증, 오한, 복통, 눈 따가움, 손 저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어린이, 주부, 노인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고층 아파트에서의 생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외출이 불편해지고 사회적 활동이나 운동이 부족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지상 출입구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층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면 단 몇 계단만 내려가면 되지만 고층에 살면 이 과정이 길어져 외출이 번거로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집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층에서 거주할 때 사람과의 접촉이나 지상 활동과의 연결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5층 이상부터는 사람이 외부 환경과의 시각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크게 단절되며 6층 이상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세부 사항을 인식하기 어려워지고 마치 독립된 세계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건축가 얀겔 교수와 미국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교수는 45층의 높이가 인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도 설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5층 이하의 주택은 금전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5세 이하 어린이, 주부,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는 5층 이하의 높이가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일조와 채광을 고려함과 동시에 건강을 위해서는 고층보다는 저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20층. 올해 78세인 박순자 할머니는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어지러움과 손 저림 증상이 잦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집 안에만 있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바깥에 잠시 나갔다 오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몸이 괜히 아프고 숨도 좀 막히는 것 같고 가끔은 속도 울렁거려요.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대부분 집 안에서 흘러간다. 외출하는 건 점점 더 힘들고 사실상 귀찮아서가 아니라 버거워서 집을 못 나간다. 아파트 1층까지 가려면 복도를 걷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타고 다시 걸어 나가야 한다. 그게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가 큰일처럼 느껴진다. 최근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항공기 탑승 시 느껴지는 불편함과 유사한 신체 증상을 겪는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속적인 피로감, 울렁거림, 현기증, 오한, 눈 따가움, 손 저림 등. 그리고 이런 증상은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층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그랬다. 딸이 사준 TV와 스마트폰은 그녀의 유일한 창문이 됐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드물어졌고 자연히 사회적 교류도 끊어졌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감도 커졌다. 전에는 마당 있는 집에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지냈는데 이곳은 누가 옆집에 사는지도 모른다. 밖에서 사람 구경이라도 하면 기분이 달라지는데 여기선 그게 안 돼요. 내려가는 게 무섭고 올라올 땐 숨이 차요. 그럼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봐요. 과거 카퐁 박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고층 아파트는 사람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노인처럼 이동과 활동이 제한된 계층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는 노인에게는 고층 아파트가 곧 건강을 해치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순자 할머니는 몇 달 전 복도에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다. 그 일 이후 낙상에 대한 공포는 외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누군가 곁에 있다면 괜찮았겠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은 거의 없다. 이웃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 낮에는 집에 없다. 누가 부르면 들리지도 않고 3층이었으면 창문 열고 도와주세요 라도 할 텐데 여기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몰라요. 일본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 5층 이상에서부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의미 있는 접촉이 급격히 줄어들며 특히 6층 이상에선 지상의 활동과 거의 단절된 상태가 된다.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거리의 사람들,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 아이들 웃음소리 그런 일상의 소소한 소리와 장면들이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의사도 가족도 말한다. 몸을 자주 움직이셔야 해요. 햇빛도 좀 쬐고 걷기도 하고. 하지만 그녀에겐 그 말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20층에서 문을 나서는 일부터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거실 창가에 앉아 하늘만 바라본다. 사람의 표정이 보이지 않고 나무의 잎도 손에 닿지 않는 그 먼 거리.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건네는 일조차 어려운 이 고층 공간에서 그녀는 오늘도 고요히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지나가다 보이는 으리으리한 초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저렇게 멋진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시지요?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며 막상 살아보면
고층 아파트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아이가 어리거나 주부들은 고층 아파트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고층에 머무르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20층에 거주하는 김영수 씨. 할아버지는 오늘도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 75세의 김 할아버지는 과거에는 회사에서 일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요하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멀리 이사를 갔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그를 감싸고 있지만 외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그의 정착지다. 20층에 살다 보니 집을 나서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복잡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불편해졌다. 게다가 건물 외부로 나가기까지는 몇 가지 장애물을 거쳐야 한다. 바람이 거세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럴 때면 점점 더 외로움이 커진다. 그의 하루는 고요하다. 고층에서 내다보는 경치는 멀리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아름답지만 그와 동시에 점점 더 고립감을 느낀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일상은 보이지 않고 자동차만 드문드문 지나갈 뿐이다. 20층에서는 거리의 사람들 얼굴 표정도 나뭇잎 하나하나의 움직임도 자세히 볼 수 없다.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 속의 작은 점처럼 보일 뿐이다. 김 할아버지는 과거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다. 한때는 동네에서 이웃들과 자주 어울렸고 친구들과 매일같이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고층 아파트의 복도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차지만 그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동네에서 자주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마저도 이제는 드물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이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점차 사회에서 격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20층이라는 높은 곳에 살면서 이웃과의 접촉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예전에는 쉽게 마주치고 대화도 하며 따뜻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느꼈던 것 같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그리워진다. 어린 시절부터 고층 아파트라는 건 멋진 곳이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멀리서도 눈에 띄던 시절, 그는 그곳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높은 곳에서 세상과 떨어져 있는 자신을 느끼며 그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웃들과의 교류는 적어졌고 외출도 귀찮아졌다. 종종 창밖을 보며 세상 속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들처럼 바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해 본다. 그러나 자신이 이곳에 살게 된 이유는 단지 편리함과 안전이었을 뿐 고층 아파트가 가져오는 외로움과 고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내려가면 길도 좁고 거리가 북적이겠지. 아,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 김 할아버지는 가끔씩 1층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1층은 쉽게 외출할 수 있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집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오늘도 그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자동차만을 바라본다. 고층 아파트가 가져오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 할아버지처럼 고층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들은 점차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웃과의 교류가 부족해지면서 외로움은 깊어지고 결국은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이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더 낮은 층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이 아파트의 고요함과 편리함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고층 아파트에서의 삶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점점 더 그를 힘들게 만든다. 1971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카퐁 박사는 고층 아파트 생활이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무기력증, 조급증, 반사회적 행동, 자폐 증상, 정신적인 이상 등을 보였고, 이들은 단독주택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격리된 상태로 자라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성인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이웃과의 접촉으로 신경과민증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카이대 의학부의 오사카 후미오 교수는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저층에 거주하는 임산부들보다 유산과 사산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세 어린이가 12층과 8층 이상에 살 경우 저층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하루 동안 밖에서 노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데리고 하루에 3회 이상 외출하는 가구가 1층에서는 77.8%였으나 4층 이상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 16층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항공기 탑승 시 경험하는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피로, 울렁증, 현기증, 오한, 복통, 눈 따가움, 손 저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어린이, 주부, 노인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고층 아파트에서의 생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외출이 불편해지고 사회적 활동이나 운동이 부족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지상 출입구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층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면 단 몇 계단만 내려가면 되지만 고층에 살면 이 과정이 길어져 외출이 번거로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집 안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층에서 거주할 때 사람과의 접촉이나 지상 활동과의 연결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5층 이상부터는 사람이 외부 환경과의 시각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크게 단절되며 6층 이상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세부 사항을 인식하기 어려워지고 마치 독립된 세계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건축가 얀겔 교수와 미국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교수는 45층의 높이가 인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도 설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5층 이하의 주택은 금전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5세 이하 어린이, 주부,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는 5층 이하의 높이가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일조와 채광을 고려함과 동시에 건강을 위해서는 고층보다는 저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20층. 올해 78세인 박순자 할머니는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어지러움과 손 저림 증상이 잦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집 안에만 있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바깥에 잠시 나갔다 오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몸이 괜히 아프고 숨도 좀 막히는 것 같고 가끔은 속도 울렁거려요.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대부분 집 안에서 흘러간다. 외출하는 건 점점 더 힘들고 사실상 귀찮아서가 아니라 버거워서 집을 못 나간다. 아파트 1층까지 가려면 복도를 걷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타고 다시 걸어 나가야 한다. 그게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가 큰일처럼 느껴진다. 최근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항공기 탑승 시 느껴지는 불편함과 유사한 신체 증상을 겪는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속적인 피로감, 울렁거림, 현기증, 오한, 눈 따가움, 손 저림 등. 그리고 이런 증상은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층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그랬다. 딸이 사준 TV와 스마트폰은 그녀의 유일한 창문이 됐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드물어졌고 자연히 사회적 교류도 끊어졌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감도 커졌다. 전에는 마당 있는 집에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지냈는데 이곳은 누가 옆집에 사는지도 모른다. 밖에서 사람 구경이라도 하면 기분이 달라지는데 여기선 그게 안 돼요. 내려가는 게 무섭고 올라올 땐 숨이 차요. 그럼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봐요. 과거 카퐁 박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고층 아파트는 사람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노인처럼 이동과 활동이 제한된 계층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는 노인에게는 고층 아파트가 곧 건강을 해치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순자 할머니는 몇 달 전 복도에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다. 그 일 이후 낙상에 대한 공포는 외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누군가 곁에 있다면 괜찮았겠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은 거의 없다. 이웃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 낮에는 집에 없다. 누가 부르면 들리지도 않고 3층이었으면 창문 열고 도와주세요 라도 할 텐데 여기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몰라요. 일본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 5층 이상에서부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의미 있는 접촉이 급격히 줄어들며 특히 6층 이상에선 지상의 활동과 거의 단절된 상태가 된다.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거리의 사람들,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 아이들 웃음소리 그런 일상의 소소한 소리와 장면들이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의사도 가족도 말한다. 몸을 자주 움직이셔야 해요. 햇빛도 좀 쬐고 걷기도 하고. 하지만 그녀에겐 그 말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20층에서 문을 나서는 일부터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거실 창가에 앉아 하늘만 바라본다. 사람의 표정이 보이지 않고 나무의 잎도 손에 닿지 않는 그 먼 거리.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건네는 일조차 어려운 이 고층 공간에서 그녀는 오늘도 고요히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